휴일 송은재TV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이 국민의힘 전당대회 역대 최고치라고 하는 투표율입니다. 이렇게 폭발하는 투표율이 어느 후보에게 유리할까? 각 후보 캠프마다 다른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민주당, 이재명이 이제 개딸들에게 자제하라 라고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나섰습니다. 이미 개딸들은 불이 붙었습니다. 문재인, 이낙연 모두 이제는 수박이라고 지칭을 하고 공격에 나섰습니다. 이재명은 공천권을 쥐고 있다는 걸 분명하게 드러냈고 당대표직을 내려놓지 않겠다라는 것을 시사한 만큼 이제는 적당히 봉합을 하고 다시 넘어가자. 공천권으로 얼마든지 수박을 제압할 수 있다. 이재명의 민주당의 내전 상태 길어질 것이다. 수면 위로 올라갔다 다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이재명의 전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국민의힘 전당대회 투표율입니다. 오늘 이제 모바일 투표가 모두 끝났습니다. 조금 전에 오후 3시 기준으로 보면 82만 명 가운데 38만 명이 투표를 했다. 46.24%입니다. 그러면 오후 5시까지를 보면 47% 정도 될 것이다. 놀라운 투표율입니다. 이준석이 당선이 됐던 지난 전당대회 투표율이 36%였습니다. 어제 하루 모바일 투표로 35%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역대 기록을 갈아치운 것이고, 그 다음 최대 규모라고 하는 것은 이제 당원, 책임 당원들의 규모가 83만 명 정도로 늘어났기 때문에 28만 명에서 83만 명으로 대폭 늘어났기 때문에 최대 규모, 최고치의 투표율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47% 오늘, 이제 어제와 오늘 모바일 투표를 하지 않은 당원들에 대해서는 ARS 투표, 내일과 모레 ARS 투표가 실시가 됩니다. 그러면 55%에서 60% 사이가 될 것이다. 역대 깜짝 놀랄 만한 투표율입니다. 책임 당원들이 왜 이렇게 폭발적으로 투표에 났을까? 55%가 넘는 투표율이 예상이 됩니다. 이게 누구에게 유리할까? 각 캠프마다 당원 명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각 캠프마다 여론조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론조사를 캠프 스스로도 사실은 믿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전체적인 흐름만 본다라고 하는 것이고, 지금 이렇게 투표율이 높으면 김기현은 자신에게 유리하다. 윤석열 정부 성공을 바라는 책임 당원들이 대거 기다렸다는 듯이 투표에 나섰기 때문이다 라고 하고 있고, 안철수나 천하람, 황교안 등은 놀랄만한 기록, 뒤집히는 기록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전당대회가 열리게 되면 또 어느 선거나 이런 일들이 생깁니다. 또 서로 지금 비방하는 부정선거를 획책하고 있다. 대통령실 일부 직원이 나서서 공정성을 해치고 있다. 안철수 같은 경우에는 이런 또 기자회견을 열고 있습니다.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이다. 선거 때마다 있는 일입니다. 앞으로 열리는 이 투표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 각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각 캠프마다 표정을 좀 살펴보면 김기현 캠프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 자체 조사 이런 걸 통해서 1차 과반 득표는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 왔습니다. 투표율이 높아진 것이 이 정통 지지층에서 적극적으로 나섰기 때문이다. 첫날부터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고, 그런 흐름이 읽힌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1차에서 과반 득표가 무난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투표율이 높은 것을. 안철수나 황교안, 특히 안철수 쪽입니다. 안철수 쪽에서는 투표율이 높은 것이 김기현은 지금 조직표다. 그래서 투표율이 높은 것이 김기현에겐 불리하고 안철수에겐 유리하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이번 이 투표율 높은 것을 꼭 그렇게만 볼 수가 있겠느냐. 그러니까 이렇게 높은 투표율의 이 바람이라고 보더라도 이게 꼭 안철수나 천하람 쪽에 유리한 바람이겠느냐. 아니다. 지금 굉장히 네거티브가 심했고, 지금도 부정선거다 많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혼탁한 이런 경선에서 많은 책임 당원들이 한쪽으로 표를 몰아주는 이런 바람이라고 본다면, 조직에 의존한 김기현, 조직을 좀 강조한 김기현이라고 해서 약하다고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캠프의 분위기를 본다면 김기현이 조금 더 밝은 상황이다. 조직표냐 바람이냐, 이런 전통적인 분석법도 있고, 이번 전당대회에 보여주는 특징에서 극심한 네거티브, 이 속에서 윤석열 정부의 힘을 싣자, 아니다, 견제가 필요하다, 이렇게 나뉘는 이 분위기에서
어느 쪽 바람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역시 양쪽의 양 캠프의 분위기를 보건대 여러 가지를 종합해 보면 김기현 쪽이 좀 더 유리하게 작용하지 않을까, 조금이라도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그렇다면 1차 투표에서 과반 득표는 가능할 것이다. 오늘 또 뭐 혼탁 선거 그 자체입니다. 뭐 서로 비방전을 일삼았는데 내용이 좀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고 뭐 이렇습니다. 안철수 쪽에서는 기자회견을 열어서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실입니다. 그 일부 대통령실의 직원이 참가하는 그 채팅방에서 김기현 지지하고 안철수를 깎아내리는 뭐 이런 대화들이 오고 갔다. 이게 뭐 대통령실의 공정성을 어겼다, 대통령을 욕보이는 것이다, 이름까지 공개를 하면서 이렇게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이 개인적인 의사표시일 수도 있고, 이게 지금 총선이나 대통령 선거 같은 이런 선거가 아니고 당내 경선인데 개인적인 의견을 채팅방에서 이야기한 것, 이것까지 어떻게 규제를 해야 되느냐라는 게 좀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안철수 쪽에서 좀 침소봉대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이 되고요. 그 다음 김기현 쪽에서도 계속해서 선관위에 가짜뉴스를 막아달라, 안철수와 지금 황교안, 천하람 쪽에서 가짜뉴스를 퍼뜨리고 있다, 선거 막판에, 이렇게 또 견제에 나섰습니다. 황교안도 경고를 받았습니다. 황교안 쪽에서도 뭐 출구조사 기록이다라고 하면서 이 부분을 인터넷에 퍼뜨리니까 또 선관위에서 경고를 했습니다. 허은하, 김용태도 경고를 했습니다. 어제 그러니까 서울 송파을 당협위원장인 배현진이 문제 제기를 한 겁니다. 문자 메시지가 퍼뜨려졌다. 이건 뭐 자신이 알지도 못하고 송파을 당협 이름으로 허은하, 김용태를 지지해달라라고 하는 문자다. 이건 자신의 이름, 송파을 당협을 사칭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지금 선관위에서 또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자 김용태 쪽에서는 당원들, 공개가 되어 있는 당원들에게 자신이 선거운동을 한 것인데 이걸 왜 막느냐 하는데, 김용태는 말이 되지를 않죠. 김용태를 지지해달라고 하는 문자 메시지는 보낼 수가 있죠. 그런데 송파을 당협에서 허은하, 김용태를 지지하기로 했다, 이건 가짜뉴스죠. 이건 송파을 당협을 사칭한 것이죠. 이 경고는 적절해 보이고, 황교안과 그러니까 김용태, 허은하에 대한 경고는 적절해 보입니다. 그런데 지금 뭐 가짜뉴스에 대한 경고, 김기현이 주장을 하는 이 부분은 이미 했습니다. 황교안에 대해서 가짜뉴스 부분을 경고를 한번 했죠, 선관위에서. 안철수가 지금 대통령실을 자꾸 걸고 넘어지는 부분은, 그 부분은 일부 그게 논란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가지고 대통령실 전체의 분위기로, 공정성 분위기로 가져가는 것은 침소봉대다, 이렇게 해석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이렇게 보입니다. 경선 막판, 선거 막판, 특히 이렇게 이틀간 모바일 투표, 또 앞으로 이틀간 ARS 투표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영향을 미치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책임 당원들은 이미 판단이 모두 섰고, 지금 최고위원이 더 문제입니다. 이 최고위원이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건 1인 2표제가 있는 데다가 또 그 다음 여성 최고위원 한 명은 할당을 해야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어떤 변수로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서 최고위원을 예측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도 허은하, 김용태 이런 지금 이준석이 계속 분탕질을 하고, 이준석이 이들을 지원한다라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을 계속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독재를 한다 해서 더 나아가서 윤석열 대통령이 간신배들에 둘러싸여 있다, 이런 식의 공격인데, 이런 정도라면 어쨌든 국민의힘의 이름으로 자신이 당대표로 있을 때 뽑은 윤석열 후보입니다. 그 정부, 집권 여당에서 이렇게 윤석열 정부를 공격하고 윤석열 정부를 이재명의 민주당보다 더한 욕설, 공격을 할 거라면 당을 떠나는 것이 맞다라고 보입니다. 이준석과 이준석 패거리는 당을 떠나는 것이 맞다. 이거 책임당원들이 용서를 하겠느냐라는 생각이고요. 그 다음, 이렇게 높은 폭발하는 투표율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여러 가지 해석을 할 수 있지만 그래도 조금이라도 김기현 쪽에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 투표율의 바람이 책임당원들이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집권 여당을 바로 세워야 한다, 이런 바람이 폭발하고 있는 쪽이 더 클 것이다, 이런 해석이 합리적이지 않느냐라고 보이고요. 이 지금 이제 책임당원들은 거의 지지할 후보를 결정하고 있고 흔들리지 않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정선거 논란이라든지 이런 문자 메시지 이 부분이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선관위에서 계속 경고도 하고 있고 이러는 만큼 분위기를 잡아가면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55%가 넘는 투표율을 보일 것이다. 이 높은 투표율이 누구에게 유리할 것이냐? 지금으로서는 김기현에게 그래도 조금 더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1차에서 과반 득표가 무난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일단은 해석이 됩니다. 그 다음 이재명의 민주당입니다. 이재명이 이제 와서 그동안 개딸들이 분탕질을 하는 이낙연을 넘어서 문재인까지를 공격을 하고 수박이다라고 공격을 하는 이게 모두 끝나고 나자 이제 슬그머니 개딸들에게 자제해야 한다. 이게 누구에게 유리하겠느냐 이렇게 나왔는데 이재명의 뜻은 분명해진 겁니다. 자신이 당대표 공천권을 쥐고 있는 한 자신이 감옥에 가더라도 자신을 어떻게 하지는 못한다. 마지막까지 버티겠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분명하게 한 것이고 이제 반명 쪽에서는 죽느냐 사느냐 이 게임입니다. 이제 이재명과 격렬하게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싸울 수밖에 없다. 생존 게임을 할 수밖에 없다. 결국은 가을쯤에서 대타협이냐 아니면 분당이냐 이런 결론으로 가게 될 텐데 그 전에 이재명은 이제 처음이죠. 초반부터 완전히 반명에 대해서 기선제압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 개딸들을 동원해서 반명 쪽에서는 초반 기세에서 밀리지 않겠다. 그렇지만 행동으로 나서는 것은 좀 주저하는 아직은 구심점이 없어서 행동으로 나서는 것은 주저하고 있다. 결국 올 한 해 정치 생명을 건 내전을 올 1년 내내 치룰 수밖에 없다. 그 중심에는 개딸들이 있을 것이다. 이 개딸들이 이렇게 설치는 한 이재명이 개딸들을 동원해서 정적들을 제거하고 자신의 정치적 생명을 유지하려고 하는 이 행태를 계속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의 지지율은 계속 하락하게 된다. 당장 이번 주에 검찰에서 이재명에 대해서 대장동 비리 관련해서 기소를 하느냐 하지 않느냐 이 부분이 관건입니다. 이번 주에 할지 다음 주에 할지 그 부분은 이 대장동 비리의 핵심 인물입니다. 김만배 428억 원 이 부분에 대한 검찰 수사 진행 속도에 따라서 기소를 하는 시간도 좀 달라질 것이다. 이번 주에 검찰이 기소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부분을 짚습니다. 송은재TV 마칩니다. 고맙습니다.